안녕하세요 여러분, 쌍수르입니다. 이 영상의 썸네일과 제목을 보셨을 때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자전거 운동하려고 타는 건데 뭐 그렇게 패션까지 신경을 쓰냐. 저는 이런 생각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전거는 어디까지나 운동의 영역인데 굳이 패션을 가져올 필요가 사실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게임 캐릭터도 아니고 특정 아이템을 장착하면 스탯이 높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그 패션에도 신경을 쓰겠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스탯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제가 최근에 느낀 점은 조금 달랐어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옷 하나만 잘 입어도 자신감이 조금 더 올라가고요. 미약하지만 퍼포먼스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더라고요. 되게 웃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이상향의 그 코디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코디를 입은 나를 거울을 통해서 봤을 때 오, 너 오늘 좀 잘 입었는데? 하는 그런 약간의 그 기분 좋음,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의 운동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사실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운동을 하시더라도 당연히 적용을 똑같이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이 자전거나 헬멧, 고글, 그리고 옷들을 어떻게 매칭하면 조금 더 스타일리시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한 저만의 3가지 방법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신다면 활발한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오늘 이 영상은 카부토 코리아로부터 지원을 받아 제작된 영상입니다. 스타일링을 할 때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색깔을 제한하는 겁니다. 잠시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예시 사진들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에 굉장히 옷을 잘 입은 사람들의 사진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특징이 보이셨나요? 바로 4가지 색상 이상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패션 업계에서 소위 페리니, 이제 막 패션을 공부하기 시작한 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꿀팁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색깔을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스타일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티피컬한 그 모나미룩, 블랙과 화이트를 벗어나서 나만의 색깔을 하나씩 추가하는 그런 개념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색깔이라는 것도 이를테면 만화 캐릭터와 비슷해서 주연과 조연을 여러분들이 정해주셔야 돼요. 이걸 스토리 작가인 내가 메인과 서브를 정해주지 않으면 독자들은 이 만화를 보면서 아니 그래서 누구한테 내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지? 누가 주인공인 거야? 하면서 만화를 보면서도 계속 집중력이 떨어지고 누가 누군지 기억을 못하고 모든 캐릭터가 중구난방으로 자기 갈 길을 가게 돼요. 그래도 자전거 패션만큼은 다른 운동보다는 조금 쉬운 게 옆에서 봤을 때 그 표면적 기준으로 우리가 메인과 서브를 정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건 자전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프레임 컬러로 기반을 깔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뭐 상의나 하의, 헬멧, 고글 이런 것들을 서브 컬러로 쓰시되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색깔을 정하셔서 그 안에서만 조합을 하셔도 평소보다는 훨씬 더 스타일리시한 라이딩을 즐기실 수 있어요. 이렇게 조금 따뜻한 브라운 혹은 뭐 그레이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이런 따뜻하고 차분한 컬러의 프레임을 타고 계시다면 헬멧, 고글, 저지, 빕숏 이 모든 것들이 그와 비슷하게 따뜻한 계열의 갈색이나 크림 컬러 혹은 블랙으로 여러분들이 조합을 해보실 수 있겠죠. 두 번째 꿀팁은 톤을 설정하는 건데요. 색상의 개수를 제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이 톤 설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빨간색, 민트색, 브라운 이렇게 3가지를 골라놓고 나 3가지 색깔밖에 안 썼는데 왜 이렇게 안 멋있죠? 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면 이 3가지 색깔이 서로 시너지가 나지 않는 색깔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프레임이 웜톤이냐 쿨톤이냐에 따라서 이 방향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건너갈 수가 사실 없다고 보는 게 더 쉬워요. 그게 훨씬 더 코디하기가 쉬운 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웜톤의 그런 따뜻한 계열의 프레임을 타고 계시다면 빕숏도 네이비 컬러보다는 브라운이나 버건디 같은 조금 더 따뜻한 계열로 매칭을 해주시는 게 좋고, 저지도 화이트는 사실 쿨톤이거든요. 그래서 쿨톤보다는 웜톤인 크림이나 아이보리 컬러로 매칭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일체감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클링 패션을 고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프레임 색깔의 선정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검정색 프레임을 타고 있고 혹은 뭐 에디션 프레임 이런 것들을 많이들 쓰시는데, 그렇게 색깔을 한번 설정을 해버리면 향후 몇 년간은 이 프레임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물론 마음 같아서는 매년 바꾸고 싶겠지만 옷이나 헬멧처럼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조금 돈을 열심히 벌어서 바꿔볼 수 있는 이런 용품들과는 다르게 정말 비싼 장비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한번 사는 순간 향후 한 3, 4년 정도는 우리가 그 톤에 어떻게 보면 갇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 이전에 타고 계신 프레임이 있다면 그 프레임의 톤을 계승을 하는 컬러를 선택하신다면 그래도 이전에 입으셨던 옷들을 조금 더 편하게 쭉 이어가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웜톤
웜톤에서 쿨톤으로 프레임을 바꾸셨다라면 사실 갖고 있는 그 저지들의 톤도 한번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참에 나는 옛날 옷들 조금 처분을 하고 새로운 컬러들로 좀 쇼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계시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난 이번에 자전거 투자에 조금 부담이 많이 됐어. 그래서 옷은 어떻게든 입고 있던 걸 계속 활용을 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왕이면 프레임 톤도 웜톤이었다면 웜톤으로, 쿨톤이었다면 쿨톤 그대로 이어가시는 게 조금 더 실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일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퍼스널 컬러라는 걸 한번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얼굴에다가 다양한 색깔들을 대보면서 이 컬러를 입으시면 얼굴에 생기가 돌고요, 이 컬러를 입으면 얼굴이 조금 칙칙해 보일 수도 있고 조금 누렇게 뜰 수도 있어요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앞에서 거울을 보고 이렇게 다양한 컬러 천들을 대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색깔이 맞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물론 한번 진단받는데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았어요. 뭐 이게 가격대도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한번 받고 나면 정말 좋은 점이 뭐냐면 앞으로 내가 그 이후에 옷을 살 때 정말 자신 있게 옷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그냥 즉흥적으로 옷을 사게 되더라도 나중에 집에 와서 이 옷 어떤 바지랑 입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색깔, 그냥 내 눈에 예뻐 보였던 색깔을 집게 되면 이 두 옷이 매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냥 운에 맡기는 셈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만약 관심이 있으시고 그런 진단에 어느 정도 내가 비용을 투자할 생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퍼스널 컬러 진단 꼭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톤과 컬러를 정하셨다면 그 다음 세 번째는 지향점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라이더분들은 저지, 빕숏 같은 조금 더 노멀한 그리고 스탠다드한 그런 사이클리스트의 그런 핏으로 아마 구성을 하고 계시겠지만, 뭐 저처럼 라이딩을 할 때 셔츠를 입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셔츠를 입고 라이딩을 할 땐 반드시 빕도 카고 빕숏을 입어요. 허벅지에 주머니가 있는 빕숏들인데 아무래도 셔츠를 입게 되면 뒷포켓이 사라지기 때문에 포켓이 사라진 걸 빕에다가 넣어주는 그런 약간 상호보완 시스템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캐주얼한 카고빕도 입고 정말 시원한 하와이안 셔츠도 입었어요. 근데 헬멧에 에어로 헬멧을 쓴다? 그러면 이 둘이 하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서 내 패션 소품들이 균일한 목소리를 내지 않게 돼요. 뭔가 헬멧은 굉장히 샤프하고 공격적이고 세련되고 이렇게 막 바람을 뚫고 갈 것만 같은 그런 굉장히 날렵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제 셔츠는 세상 모든 바람 저항을 자기가 다 끌어안을 것 같이 막 엄청 펄럭인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톤을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색깔을 제한해서 메인과 서브를 확실하게 제한해두는 것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스타일링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내가 이 스타일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라이딩은 내가 너무 진지하게 정말 너무 열심히 훈련처럼 타고 싶지 않아, 나 그냥 오늘 가볍게 즐기고 싶어 라고 한다면 헬멧도 에어로보다는 올라운더, 상의도 저지보다는 셔츠, 바지도 레이싱 빕숏보다는 그래도 카고 빕숏이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를 살려줄 수 있겠죠. 지향점을 설정하는데도 여러분들의 자전거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올라운더 프레임과 에어로 프레임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에어로 프레임을 타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이런 셔츠 라이딩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날렵하고 세련되고 공격적이고 전문적이고 테크니컬한, 나 오늘 자전거 정말 깔끔하게 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뭐 에어로 헬멧이나 반팔 저지 중에서도 조금 슬리브가 긴 에어로 슬리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딱 입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저 사람 무슨 전투기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을 줄 거예요. 하지만 올라운드 프레임을 타시는 분들은 거기서 조금 더 다양하게 옆으로 좀 벗어날 수 있게 되죠. 왜냐면 셔츠를 입게 되면 저 사람들은 오늘 그냥 가볍게 즐기나 보다, 혹은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고 자전거를 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저 사람은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나 봐, 자전거 정말 즐기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활에 밀접한 스타일링도 할 수 있고 바캉스 느낌의 라이딩도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결국 자전거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부터 제가 여기 뒀던 헬멧 이거 뭔지 너무 궁금하시다고요? 말씀을 하시지. 제가 너무 앞에 설명이 좀 길었죠. 궁금해하고 계셨던 이 헬멧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여기 가져왔습니다. 이 헬멧은 카부토라는 회사에서 만든 퓨르레라는 헬멧과 이 앞에 있는 이 고글이 FA2라는 고글이에요. 사실 저는 카부토와 인연이 조금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처음 자전거를 입문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MTB를 타고 계셨는데, 그때 저는 아버지의 용품들을 이렇게 빌려 쓰곤 했거든요. 그때 제가 썼던 헬멧이 바로 이 카부토의 헬멧이에요. 물론 그때는 지금과는 디자인이 많이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런 카부토의 편견 이런 것들은 과거의 디자인 때문에 비롯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의 카부토를 이렇게 보고 있자면 과연 그때 그 카부토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예쁘고 세련된 헬멧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우선 이 퓨르레의 외관을 먼저 좀 보여드리자면, 이 헬멧은 세미 에어로의 동글동글한 디자인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디자인보다는 성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용품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자전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빨리
달리고 더 효율적으로 달리는 거니까요. 뭐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처럼 그래도 그 안에서 나는 뭔가 좀 나만의 패션을 조금 추구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선택지가 조금 좁았는데, 이 퓨르레 같은 경우에는 전문 디자인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나온 디자인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 한 끗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그런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기술과 성능에 집중을 했고 이 카부토는 디자인에 집중을 했어. 그러면 기술과 성능이 당연히 떨어진다는 이야기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자전거 용품들의 기술과 성능은 당연히 깔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저울에게 정확한 측정을 요구하는 게 사실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저울은 당연히 측정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거기에 얹어서 그 다음에 뭘 보여줄 수 있는데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카부토 퓨르레는 우리는 디자인에도 굉장히 큰 힘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라이딩을 하실 때 조금 더 예쁘게, 조금 더 멋지게 라이딩을 하실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관을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고 모난 것 없는 디자인이라는 게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조약돌처럼 위에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어로 헬멧의 전형적인 디자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 헬멧들이 뭐가 힘들었냐면 대체로 인터핏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옆통수가 굉장히 많이 튀어나온 이 동양인의 두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헬멧의 내부가 둥글어야 우리가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카부토 퓨르레는 내부가 아시안핏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저처럼 옆통수가 조금 튀어나와 있는 분들도 너무나 편하게 쓰실 수 있는 헬멧이에요. 이 안에서도 몇 가지 디테일이 조금 있는데, 이 안쪽을 보시면 에어플로우 패드라고 이렇게 한글 받침 U자 모양처럼 이렇게 패드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 녀석은 뭘 하는 녀석이냐면 헬멧과 내 머리 사이의 공간을 조금 띄워줘서 이 헬멧 안쪽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헬멧 뒤쪽으로 빼주면서 머리에서 발생하는 열을 같이 끌고 나가줄 것이냐 인 건데, 이 에어플로우 패드를 통해서 헬멧 안쪽에 공기 채널을 만들어줘서 바람이 이렇게 앞쪽으로 들어오면 그 에어플로우 패드에 있는 우리의 머리와 헬멧 사이의 공간을 싹 쓸고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머리에서 발생하는 열을 가볍게 쥐고 뒤로 빠져나가주는 그런 굉장히 고마운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헬멧을 착용할 때 우리가 이 버클 정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카부토 퓨르레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틱 버클을 쓰고 있어서 사실 이거 잘 보세요. 여기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가 한 손으로도 이렇게 장착을 할 수 있고 근처에만 가져다 대도 장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편의성에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헬멧 조절하는 다이얼은 이렇게 보아 다이얼이 들어가 있어서 이 보아 다이얼이 사실 이 자전거 업계에 정말 깊이, 정말 뼛속같이 이렇게 뿌리를 정말 깊게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익숙하실 거예요. 이 보아 다이얼이 우리에게 얼마나 친숙한 다이얼인지. 그래서 예전부터 이 보아 다이얼을 써오신 분들은 너무나 쉽게 이 다이얼을 조작해서 여러분들의 머리 사이즈에 맞게 이 헬멧을 조절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내부를 보시면 빨간색 띠가 이렇게 두 가지가 보이거든요. 이 안을 보시면 7개의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보아 다이얼의 위치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거죠. 여성분들은 이미 너무나 잘 쓰고 계시겠지만 남성분들은 사실 이 기능을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서 위치 조절을 하게 되면 다이얼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거든요. 이 여성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조금 길게 묶으면 이렇게 나오는 이 포니테일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걸 정리를 하지 않은 채로 여기다 다이얼을 잡아버리면 이 머리가 이렇게 눌려버리거든요. 그런 점들 때문에 여성분들이 식사를 하러 갔을 때도 헬멧을 잘 벗지 않는 경우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카부토 퓨르레는 정말 이 다이얼을 내렸을 때 상당히 공간이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긴 분들도 너무나 쉽게 머리를 이쪽으로 정리를 해서 헬멧을 쓰실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도 저는 이 카부토 퓨르레의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 중에는 공기 역학, 공기 저항, 그리고 얼마나 더 빨리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굉장히 유심히 살펴보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잖아요. 아무래도 이 자전거라는 건 엔진이 내가 되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든 빨리 만들어줄 수 있는 용품들을 최선을 다해서 구비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그건 당연한 수순이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이 헬멧도 어찌됐든 표면적이 굉장히 넓게 차지를 하기 때문에 공기 역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용품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공증된 기관에서 이 헬멧이 얼마나 공기 역학적으로 잘 만들어졌는지 체크를 해주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일반 가정에서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 카부토 퓨르레는 영국에 실버스톤 스포츠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제품이 오면 이 헬멧은 공기역학적으로 이 정도의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만 그냥 매일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부토는 이 퓨르레 헬멧을 그 실버스톤에 보내서 우리 헬멧 얼마나 공기역학적으로 잘 만들어졌는지 실험 좀 해주세요 라고 보냈고, 이 실버스톤 스포츠 엔지니어링 허브의 모 회사는 자동차의 공력 컨설팅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도 실험이 가능한 실주형 풍동도 구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의 모터 기업 스바루도 연간 계약을 해놓고 정기적으로 자신들의 제품을 측정하러 보낸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그러고 보니까 무게를 안 재봤네. 무게는 한번 재볼까요? 카부토 퓨르레는 259g이네요.
그리고 이 카부토 퓨르레는 1년 무상 안심 케어 등록 시 새 제품으로 교환도 해준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상세 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상은 이렇게 총 6가지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톤이 조금 더 고급스럽고 차분하고 조금 오로라 빛깔, 이런 영롱한 느낌으로 조금 많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퓨르레 헬멧을 귀엽게 자전거를 타고 싶은 분들보다는 조금 멋있고 세련되게 자전거를 타고 싶은 분들께 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FA2 고글입니다. 이 고글 역시도 카부토의 제품인데요. 이렇게 고글과 헬멧이 한 회사에서 출시가 되게 되면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정말 좋았던 것 같은데, 바로 이 헬멧과 고글의 궁합이에요. 이 헬멧과 고글의 궁합은 어떻게 보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헬멧의 앞라인과 고글의 윗라인을 갖다 붙여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옆에 있는 이 예쁜 이 곡선, 저는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한층 더 나아가서 이 고글, 사실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항상 고글을 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카페를 갔을 때나 잠깐 쉴 때는 고글을 좀 벗어둔단 말이죠. 근데 이 고글을 장착할 수 없는 헬멧들도 있고요. 장착을 할 수는 있는데 특정 브랜드만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브랜드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가장 확실한 건 뭐다? 같은 브랜드를 사면 된다. 그래서 이 카부토의 FA2 고글 같은 경우에는 퓨르레 이 측면에 이렇게 장착을 하시게 되면 고글이 원래 자기 자리였던 것처럼 이렇게 요 옆에 자리를 하게 되고요. 헬멧을 가볍게 이렇게 흔들어 봐도 요 안에서나 흔들리지 헬멧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얹어두는 경우에는 정말 공격적으로 흔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고개 흔들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카페 가셨을 때 혹은 뭐 식사하러 가셨을 때 헬멧을 벗지 않으셨고 고글을 내려두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냥 이렇게 가볍게 헬멧 위에 얹어만 두시고 편하게 식사하신 다음에 이제 라이딩 나가실 때 다시 꺼내서 착용을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공식 홈페이지에 이 고글의 실측 무게는 19.6g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저울에다가 살짝 이렇게 얹어보면 20g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FA2 고글의 렌즈도 이탈리아 에실러사의 트라이벡스 소재 NXT 렌즈가 사용이 되었거든요. 이 NXT라는 소재는 방탄 군용 재료로 쓰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재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군용으로 쓰려면 뭐가 중요하죠? 경량성, 내충격성, 그리고 내구성, 이 세 가지를 골고루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NXT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렌즈가 훨씬 더 얇아질 수 있기 때문에 투명도나 선명도 면에서도 훨씬 더 개방되고 시원한 시야를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어요. 게다가 이 렌즈는 변색도 빠르고 렌즈 타격 테스트도 통과를 했어요. 우리가 라이딩을 하다 보면 앞에서 돌 같은 게 튀어오르는 경우가 특히 좀 있거든요. 왜냐면 러닝이랑은 다르게 자전거는 바퀴가 계속 굴러가다 보니까 바퀴가 밟고 지나갔던 그런 자갈들이나 뭐 조그만한 모래들, 근데 이게 조그만하다고 하기에는 맞으면 좀 아파, 그런 것들이 가끔씩 얼굴에 튀거든요. 특히나 비 왔을 때 더 심해져요 그게. 그럴 때 이 고글들이 우리 눈을 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타격 테스트를 통과한 렌즈들이 그래도 조금 더 여러분들의 눈을 더 안전하고 편하게 보호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NXT 렌즈도 진화를 하거든요. 지난 1세대 NXT보다 2세대 NXT 렌즈가 조금 더 얇아졌다고 해요. 1세대 NXT 고글보다 훨씬 더 굴곡이 적어져서, 이 굴곡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무래도 다양한 방면에서 빛이 꺾여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어지러움증을 느끼기 쉬워져요. 어찌됐든 이 투과하는 방향이 너무나 많으니까. 근데 이 렌즈가 조금 더 평면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물체들을 바라볼 수 있고 조금 더 편안하게 라이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특히나 동양인의 두상에는 이 굴곡이 강해질수록 아랫부분이 광대에 붙는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FA2 고글은 제가 전혀 인지도 못할 정도로 정말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손가락 슉 이런 고글들이 결국 우리가 라이딩을 할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에 그 난반사 방지 코트도 발려 있거든요. 이건 어떤 기능을 하냐면, 미러 렌즈들은 아무래도 뭔가 튕겨 나가고 투과하고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고스트 현상이라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 렌즈 이렇게 밤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초록색 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조금 발생하기도 하고, 뒤에 있는 것들이 반사가 돼서 우리가 막 환영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반사로 인해 생기는 일들을 조금 막아줄 수 있는 코팅도 이 렌즈의 안쪽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야간 라이딩을 하실 때도 당연히 변색 렌즈이기 때문에 밤에는 이렇게 클리어로 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낮이든 밤이든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렌즈로 편안하게 라이딩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이 이 FA2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은 너무 작아서 사실 상세 페이지를 보고도 좀 안 믿었었거든요. 이 코받침이 각도 조절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들면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올라오는데, 이렇게
칵 올린 다음에 총 3가지 단계로 여러분들이 각도를 조절해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받침 각도 조절을 통해서 코가 조금 낮은 분들이거나 아니면 광대가 조금 튀어나온 분들은 여러분들의 얼굴 형태에 맞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FA2의 장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곡을 정말 가볍잖아요. 20g이 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자전거뿐만 아니라 러닝이나 등산 같은 이 상하 움직임이 많은 운동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어찌됐든 자전거는 상하 움직임이 다른 운동들에 비해서는 조금 덜 하죠. 왜냐면 상체가 거의 가만히 있으니까. 하지만 러닝이나 등산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걷는 행위를 계속하고 걷는 행위에 더불어서 폴짝폴짝 뛰면서 앞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상하 움직임에 따른 이 고글의 움직임도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가벼운 고글들은 우리가 위아래로 아무리 뛰어도 이 고글이 너무나 편안하게 우리 얼굴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자전거뿐만 아니라 러닝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고글로 러닝과 라이딩 둘 다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카부토의 FA2 다시 한번 또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전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운동이라는 걸 결국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을 우리가 평소보다는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조금 더 패셔너블하게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는 건 너무 좋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껏 공부해왔던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하면 조금 더 패셔너블한 운동을 즐길 수 있어요 라는 저만의 3가지 방법과 함께 이 카부토 퓨르레 헬멧과 FA2 고글을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 어떤 스타일링을 할지 좀 정확하게 방향을 잡지 못했어 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퓨르레 헬멧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에어로는 아니라 세미 에어로이기 때문에 일단 그 사이 어딘가에 살짝 이렇게 발을 걸치고 있거든요. 저는 특히나 여러분들이 나는 좀 예쁘게 타고 싶어, 조금 멋있게 타고 싶고 조금 패션에 관심 준 티 좀 내고 싶어 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카부토 퓨르레 헬멧을 꼭 FA2와 함께 매칭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라이딩 스타일에 조금 더 예쁘고 재미있는 그런 나만의 소소한 스타일링 재미를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바이 가이스.